먼저 이 행사의 주체인 토론토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의 소장인 전지혜 교수님의 기획사와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It is deeply inspiring to see how hard all of you have worked to prepare your speeches for today and face stiff competition. And I, of course, know firsthand how difficult it is to learn Korean. 저도 직접 경험해 봤기에 한국어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And during the past 2 years, I was surprised to find so many Canadian students study Korean, and was especially impressed by many quiz contestants with so much knowledge about Korea. Some of the quiz contestants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 than I do. Yes, especially questions about K-pop and K-pop stars. I hope this event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not only showcase your language skills but also to share your personal experience of the Korean culture. And finally, I want to wish all this year's contestants good luck. And as we say in Korean, 화이팅! 이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토 협회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LPL 글로벌의 미카리 대표님을 대신하여 프로덕트 매니저 변혜훈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말하기 대회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세 분의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신 캐나다 한국교육원장님입니다. 전 캐나다 한국문인협회 회장이자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신 손정숙 위원님입니다. 지난 3년간 이 대회를 심사해 주신 펀딩 메럴스의 캠페인 다이렉터인 마이크 아들러입니다. Now let's begin the speech contest. 이름은 사키 타카스키이고 제목은 저의 한국어 공부법입니다. 한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여러분들께 저의 조금 특이한 딱 한 가지의 한국어 공부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드라마를 미친 듯이 계속 보는 것입니다. 저는 내 이름은 김상순이라는 드라마를 미친 듯이 계속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상순은 11년 전에 나온 한국 드라마로 이 드라마로 인해 저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외국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였지만 이 드라마를 계기로 외국이라는 존재를 동경하게 되고 외국에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순이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소설가 대성식까지 사서 흥당인들의 대사를 외우고 좋아하는 대사를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회 드라마의 음성을 녹음해서 출퇴근길에 차 안에서도 계속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몰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에 몰입되어 춘장인물들의 말버릇이나 그들이 자주하는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존경하는 민 역할의 청드런이 드라마에서 했었던 어떡하지? 이 대사는 실제로 어떡하지의 상관이 아닐지에도 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또 저희
야, 김상순 씨!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꽤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드라마 내 이름은 김상순이의 오타쿠입니다. 하지만 오타쿠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는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살아있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드라마를 통해 그 드라마의 오타쿠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외국어 공부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 때부터 할머니하고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많고 며느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남편들도 보면 항상 어머님 편을 들고 아내를 왕따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한국 남자를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한국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많이 걱정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 어머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어머님하고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하지?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하고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을 통해 제 고민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친구들하고 놀면서 친구 어머님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어머님들이 너무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들을 많이 풀렸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기 위해 저는 선생님을 매주 찾아가서 한국 가정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에 부모님하고 캐나다에 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한국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틸다, 한국어 왜 그렇게 좋아하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멋있는 한국의 가수들 때문일까요? 물론 그거도 한국이 좋아하는 한 가지 이유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쫑기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한국을 특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한국 친구가 말했습니다. 틸다, 한국 문화를 좋아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한국에는 좀 더 특별한 게 있어. 사람들이 쫑기라고 부르는 거야.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정? 그게 누구야? 아, 정구성. 맞아요. 정구성은 아주 잘생겼어. 키도 완벽하고 연기도 잘하고. 땡.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동방식이 정인호? 저는 진짜 바보 같았어요. 저는 정국이 아주 유명한 사람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전에 관한 저희 이해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정은 뭘까요? 사실 영어에는 정은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정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정이 멋지다라고 한마디로 정이 내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느낌과 이미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은 식당에서 저를 돌봐주는 할머니 같은 겁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면 말할 수 있습니다. 얘야, 많이 먹어라. 저는 한국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할머니 아이가 되기도 하고 언제나 따뜻하게 환영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꿈은
K-pop 스타입니다. 저는 노래, 춤, 그리고 K-pop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서 저는 내가 K-pop 스타가 안 될 이유가 없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어를 배웁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잘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어로 노래를 잘 부르고 싶습니다. 요즘 아이돌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춥니다. 아이돌 댄스는 약간 빠르고 어렵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춤추는 것처럼요. 랩도 하고 싶은데 랩은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노래를 준비했는데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알고 있다면 도와주세요. 그래요 나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나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시소원을 말해봐. 네, 잘했습니다. K-pop 스타가 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K-pop 스타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K-pop 스타가 되려면 한국어도 잘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서 한국어 수업도 듣고 드라마 많이 봤습니다. 응답하라 1988, 무림 합격, 운명처럼 널 사랑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노래 연습도 하고 춤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K-pop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TV에서 만나요. 오늘은 제 친구 그리고 한국 음악 드라마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제 가장 친한 중국 친구 이름은 이심이에요. 한국 문화 때문에 이 친구를 만났어요. 중학교 때 동방신기를 같이 좋아했거든요. 저희는 학교 갈 때나 집에 돌아올 때마다 오빠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동방신기 오빠들은 13살 우리한테 언제나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멤버가 달라서 친구와 자주 싸웠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와, 우리 재정 오빠 목소리 너무 멋있다. 아니야, 이건 우리 준수 오빠 목소리야. 어떻게 준수 오빠 목소리도 몰라. 네, 저희들은 빠순이었어요. 친구랑 저는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어요. 특히 응답하라 1997을 좋아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이야기했어요. 어머, 이거 우리 아니야? 맞아. 제 친구는 지금 중국에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난 크리스마스에 중국에 잠깐 갔을 때 그 친구를 만났어요. 오랫동안 못 만나 친구라 너무 반가웠어요. 제 친구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문득 응답하라 1988에서 나왔던 음악이 생각났어요.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옛날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 친구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이고 양 사장. 순간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아이고 이 사장,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갑습니다. 역시 한국 문화 같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제 친구가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한국 드라마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저의 삶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제가 암에 걸렸을 때입니다. 저는 7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랐고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았기에 백혈병이란 병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3년 이내 제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 시절에 대한 단 한 가지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받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 시간들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교회 선생님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분들은 항상 제 옆을 지켜주시던 어머니와 간호사님들입니다. 마치 일반적인 생활을 벗어나 몸을 지키는 것처럼 백혈병이란 무서운 병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을 정도로 그분들은 저를 헌신적으로 돌보았고 그 덕분에 병원에 있었던 시간들이 저에게 시간들이 전혀 기쁘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추억 속에 그 시간들은 웃음과 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과 좌절이 아닌 행복과 사랑이 넘쳤던 시간, 이제는 그 시간이 제일 소중한 시간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나도 한국 이름 하나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좋은 한국 이름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우선 제 이름이 가진 원래 뜻을 그대로 해석해봤어요. 제 페르시아 이름 샤말은 영어로 North Wind라는 뜻입니다. 정말 시적이고 아름다운 한국 이름이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죠.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가장 친한 친구 구글한테 가서 North Wind를 번역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국 이름 첫 번째 후보는 북풍이 됐습니다. 네,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저도 알 건 다 압니다. 북풍은 별로 이쁜 이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한테 직접 이름을 제안받기로 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한테 어울리는 한국 이름 하나 만들어 줄래요? 첫 번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어때요? 저한테 지나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두 번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예린이는 어때요? 왠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수연이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북풍으로 계속 살던가. 그렇게 수많은 제안을 받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 고르고 제 친구들은 짜증만 냈습니다. 이름 만들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마지막으로 딱 한 친구한테만 더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제 질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줬습니다. 한국 이름은 꼭 있어야 돼요. 어차피 사람들은 진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거잖아요. 그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아무리 외국어 이름을 만들어도 사람들은 항상 진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름마다 가진 깊은 의미 때문일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어서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름을 따라 그 사람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름을 바꾸고 싶은 사람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음하기 어려워서 자기 이름을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경우에는 이름도 좋고 발음도 쉬워서
굳이 한국 이름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모르죠? 나중에는 저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한국 이름을 찾을지도. 그때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샤말입니다 라고 인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부터 사투리까지 다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전공이 국제관계학이라서 특히 남한과 북한의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특히 남북 관계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남북한이 전쟁을 하고 많은 이산 가족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이후 남북의 대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가족들이 다시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아주 잠깐 동안 다시 만날 기회도 있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정치적 대립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형제 자매가 60년 넘게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한반도가 분단된 다음에 남한과 북한은 서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언어도 너무 달라져서 몇몇 단어나 표현들은 서로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남한의 아이스크림이 북한에서는 얼음 과자입니다. 무지개는 색동다리입니다. 비망은 사주고치입니다. 많이 다르죠? 저는 남한과 북한이 평화롭게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당장은 좀 힘들어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제가 한국에 가서 탈북민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누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 뭐야?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평소에 이 말을 수없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는지는 알았지만 이 말의 숨은 뜻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국 친구에게서 그 인사말의 숨은 뜻을 배웠습니다. 반갑습니다에서 반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과 같습니다 말하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반갑습니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당신은 하늘의 신과 같이 크고 밝은 존재입니다 라는 청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중국에는 산보다 높은 것이 하늘이고 하늘의 신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가 정말 아름답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람에게 최고의 존경과 축복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반갑습니다의 비밀입니다. 저에게 한국어는 러시아인여 마트로시카처럼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아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깊게 배우면 숨은 뜻을 새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쓴 이우정 작가는 말에는 마음이 담기고 그리하여 말 한마디에는 체온이 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말에도 체온이 있다면 제 생각에 한국어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언어일 것 같습니다. 한국어의 제일 아름다운 속뜻을 알기 위해서 또 언제가 저도 이렇게 따뜻한 말로 다른 사람을 안아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어를 배워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